자, 오늘 역대급 급락장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 구간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급 급락,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이 구간 노려보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주요 종목들의 이 구간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수요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무려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냥 폭락도 아니고요, 대폭락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10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폭락이 이렇게 오늘 찾아왔는데, 역사의 한 페이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의 경우에 보시면 거의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9% 가까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9%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4년 2개월 만에 검은 월요일이다 해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멈춰버린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간 오늘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오늘은 니케이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일본 시장이 거의 침몰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10%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국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거의 폭탄을 맞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 중동에서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중동에서 확전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자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특히 지금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이 계속적인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접경지에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요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력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이 이번에 보복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군함을 급파해가지고 각국에 대피령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레바논도 그렇고요, 예멘도 그렇고, 시리아, 이라크 등등 이란과 보복 논의차 테헤란에 집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생기면 수에즈 운하가 봉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부분의 이 국제 통상 관련한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중동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엔화 가치가 굉장히 좀 쌌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엔화가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엔을 가지고 엔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그런 자금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가
오늘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하락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격한 엔화 강세 배경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꼽힌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안 올렸죠. 근데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 일본의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서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정책 기존 금리를 0%에서 0.1% 요 부분에서 0.25로 이렇게 인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다시금 엔화 쪽으로 돈이 유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과도한 매도 역시 엔화 강세와 엔캐리 청산의 영향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엔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투자된 부분에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산 매도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 블랙웰 요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인데 요 이제 블랙웰의 생산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AI 관련된 그런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독점 조사도 이제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과 그다음에 EU,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우려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요 사람이 미국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엔비디아는 세계 경제에 위험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이 독점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진 게 뭐 한두 가지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오늘 시장을 좀 이제 타격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것은 일단은 선행하는 그런 이제 지표잖아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불확실성도 미리미리 반영이 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지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 차라리 한 3, 4일 뭐 일주일 내내 1, 2%씩 찔끔찔끔 빠진 것보다도 한 번에 이렇게 빼고 다시금 투심 회복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이제 중동 노이즈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발 고용지표 악화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의 여력을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 물량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다시 또 이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청산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좀 빠르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군투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정대로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화된 상태에서 이제 시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것 또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여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우리가 뭐 경제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뭐 엔캐리라든지 엔캐리 자금이라든지 뭐 또는 그 외 등등 수많은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내지 두 발짝 더 멀리 보면, 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항상 이 슌페터라는 사람의 그 창조적 파괴, 그리고 이제 혁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과거 영상에서도 보시면 슌페터의 위대한 두 가지 통찰을 들자면 혁신과 기업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슌페터는. 자, 다시 한번 더 보자면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 뭐 고용률, 뭐 실업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수요 공급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 아니라요. 자, 기술의 혁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온라인 시대에서 AI 시대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를 결정하는 것이지, 뭐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뭐 엔화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적 진보는 어디서 나온다? 혁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혁신? AI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AI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또 로봇이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IoT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진보를 하면 진보를 했지, 경제적 후퇴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가, 이 슌페터가 얘기하기로는 기업가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가들, 뭐 유명한 기업가들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 뭐 젠슨 황, 이런 사람들, 마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가 후퇴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증시가 갑작스럽게 크게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거에 코로나 장세도 한번 겪어봤지만,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이 혹 밀리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 개인 수요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기회의 장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금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그에 등등 AI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가 빠지면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는 빠진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좀 들어가야 될지,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제가 오늘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뭐 그런 종목들을 좀 꼽자고 하자면 반도체가 있겠죠, 당연히. 예,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기기,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뭐 조선, 뭐 이쪽으로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의 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을 한번 제가 좀 이제 잡아보고자 합니다. 네. 뭐 우선은 뭐 가장 지금 핫한 종목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한미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찍어주고 19만 6천 원 정도까지 찍어주고 나서 보시면 거의 뭐 한 고점 대비 50% 정도, 47.7%니까 오늘까지만 해서 거의 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졌죠? 최근에 여기서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대주주의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주주가 증여세 때문에 증여를 하는 자리는 가장 이제 바닥으로 인식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타이밍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만 원 선을 깨면 그러면 이제 분명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여기까지 열어놓고요. 일단은 한 7만 1천 원까지 열어놓고 10만 원 밑에서부터 그 다음 한 9만 5천 원, 그 다음에 한 8만 7천 원, 한 이제 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요 영역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워낙 흐름이 좋았어요. 봉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자, 쌍봉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봉우리 한 개 더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빼더라도 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윙. 자, 테크윙의 경우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검은색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애용을 하는 변동성 라인인데, 이거 설정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리고 검색시까지도 만들어 드렸죠. 그래가지고 테크윙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변동성 라인에서 잡으면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변동성 라인을 깨고 두 번째 변동성 라인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변동성 라인을 때렸을 때는 제가 이제 어플에서 한번 추천을 들어가지고 또 한번 수익이 났었죠. 10% 이상.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변동성 라인입니다. 무려 1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자, 저는 이제 뭐 39,000원, 그 다음에 36,000원, 그 다음에 32,000원, 뭐 29,000원, 26,000원, 요 영역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이제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반등을 해서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수 페타시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의 경우에도, 자, 원래 이런 자리들 제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제가 이제 한 작년에 이제 여기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 자리 크게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변동성 라인 때리는 요런 자리, 여기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7월 달에는 여기서 또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자,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한번 변동성 라인 때리는 여기서 추천해 드렸는데 여기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과대낙폭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세 번째 변동성 라인 때리는 자리거든요. 자, 요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죠.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가능합니다. 한 31,000원, 그 다음에 한 29,000원, 27,000원, 요 영역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자, 요런 식으로 반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과대낙폭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빠지면, 아니 30% 이상 빠지면 과대낙폭인데 지금 40%에서 거의 한 5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재룡전기 이제 전력기기 관련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도 자, 요런 자리에서 찍으면 이제 수익 바로 납니다. 이렇게 변동성 라인을 때릴 때마다 매수를 하면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시장 여파로 이렇게 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 두 번째 라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라인을 찍을 때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6만원, 6만원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이제 55,000원, 그 다음 52,000원, 49,000원, 45,000원, 요 영역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요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는 이제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7,000원, 237,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요 영역에서 두 번째 라인 들어올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변동선 할 때 여기서 잡았어도 이제 뭐 20-3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두 번째 영역을 때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매수를 하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여기 이제 요 때리는 요런 자리들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한 236,000원 요런 자리들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 15만원대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YC도 마찬가지, YC도 이렇게 변동성 라인 때리고 바로 반등하죠. 그러니까 저희 변동성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쪽으로는 HD, 뭐 한국 조선해양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162,000원짜리 아니면 뭐 16만원 선에서 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그런 이제 종목들은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타이밍으로 좀 이제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크게 밀리더라도 쫄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크게 밀리는 자리들은 빠르게 반등을 한다는 점, 빠르게 반등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시장의 뭐 모든 악재들, 그리고 미래에 찾아온 악재들도 오늘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힘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저희 수익맨 채널이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뭐 개인 정보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수익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6월달, 7월달 그래도 이제 좋은 승률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다. 뭐 최근에는 시장이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뭐 종목들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시하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의 흐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의 대장주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주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귀찮잖아요. 귀찮은 작업을 제가 대신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기법 강의, 슈퍼개미들의 기법 강의 이렇게 업로드 해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검색시까지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제가 좀 보기 좋게 간결하게 그렇게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에서 컨텐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댓글창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자 30초에서 1분 만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설치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